네, 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루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롭습니다. 저도 좀 되게 어색한데요. 자, 오늘 뭐 아무래도 그 여당의 특검 추천 논란 네. 이거 먼저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 말씀은 정교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서 정교함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후보 두 사람이 특수부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네. 판사 출신인데 판사에서도 이게 주로 노동법이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에 경험이 많은 분이면은 우리가 뭐 이른바 블라인드로 놓고 보면은 당연하게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 그렇죠. 뭐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특수부 검사 출신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그 노동법 전공 판사 출신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고 물론 지난 이제 3특검 때도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분이 한 분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3명이니까 네. 민주당 둘 조국혁신당 그렇게 하나 뭐 그런 봤었죠. 식으로 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고개가 갸웃갸웃해졌는데 네.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복잡한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범여권의 이런 이제 갈등이 결국은 검찰에 대한 어떤 입장이랄까 이걸 확장성으로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되게 큰 뉴스지만은 복잡해가지고 일반의 관심은 좀 떨어져 있는 게 뭐 올해 10월 3일부터 검찰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중수청, 뭐 공소청 여기다가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느냐, 그렇습니다. 그 막 두 개가 참 헷갈리는데 복잡하지 예,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지난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나는 원칙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안 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냐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말의 어법을 보면은 하지만 뒤가 본론이지 그렇죠. 거기가 않습니까? 진심이죠. 예. 거기가 그리고 진심이죠. 예. 최근에 보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네. 뭐 봉욱 민정수석이라든지 총리실 산하에 있는 이 기획단에서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데 여권에서 뭐 김어준 씨라든지 유시민 씨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던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 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뒤에서 좀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그 사안하고 이 특검에 대한 사안이 별개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대통령실 쪽에서 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 당신들이 검찰 뭐 물도 튀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추천은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당에서. 네. 근데 왜 추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럼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가까운데 네. 이성윤 최고위원이 얼마 전에 최고위원 됐고 당에서 친청계로 불리는데 그렇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자기 검사 간부일 때 예. 같이 손발 맞추던 사람 추천한 거 아니냐? 뭐 그렇다고 예. 설명을 그렇죠. 하고 있죠, 실제로도. 본인도 그건 인정하고 예, 있고. 근데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근데 이 검사라는 사람이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서 그렇죠. 대통령을 말하자면은 공격하는 쪽에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당에서는 뭐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뭐 몰랐다, 뭐 이렇게 송구스럽다, 뭐 또 누를 끼쳤다. 몰랐을 수는 있을까 싶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아주 선회해 주자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지난 특검도 3명 해보니까 민중기 특검 판사 출신 네. 같은 경우에 뭐 이런저런 좀 일도 있고 제대로 이렇게 세게 못하더라 이런 데 대한 네. 뭐 다시 이제 재평가 때문에 그럴 수는 그래서 있겠지만은 검찰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좋게 봐주자면 그렇죠. 좋게 예. 봐주자면 그렇지 수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두 개의 불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되게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더니 니들이 할 때는 검찰이냐. 그럼 두 번째는 그냥 검찰이 아니라 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밀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럼 또 제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논의하고도 이게 별개의 사안일 것이냐 계속 꼬리가 꼬리를 물고 갈 수 있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불가피하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상황도 있더라라고 대통령이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면은 검찰 개혁의 어떤 정신에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어떤 강성 쪽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놓고는 또 정작 특검을 추천할 때는 뭐 판사보다는 검찰을 그렇죠. 검찰 출신을 네. 제안을 해서 뭐 하자는 거지? 이거 그냥 내 말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런 류의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렇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떤 쪽에서는 이거 잘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네. 제가 생각할 때 뭐 설마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제 이슈들의 연결점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갈등 문제하고 네. 결합이 이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합당 또 특검 또 보안 수사권 문제, 보안 수사 요청권 네.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청 간에 뭐랄까요, 뭐 이 여당 의원들 나오면 전부 다 우린 다 친청이다, 네. 뭐 다 친명이다, 뭐 약간 기술적인 어떤 의견차 이런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한 지난 7, 8개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권 내 이른바 내부 갈등 엇박자로 하는 것들이 거의 검찰 이슈로부터 출발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성호, 봉욱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 가지고 되게 공박을 예. 하고 또 이제 장외에 김어준 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시민 뭐 예, 전 직접 노무현 재단 등판을 이사장도 했어요. 등판해가지고 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그분들이 또 미는 거는 조국 혁신당과 빨리빨리 합쳐라 이런 부분이니까 이슈가 확산되고 갈등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물론 뒤에 국민의힘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이런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예. 하다 보니 또 임기도 얼마 안 됐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슈는 이 정권에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이게 큰 이슈가 안 되겠지만 합당 이슈는 이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3일, 4일 이때부터는 검찰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딱 맞물리게 되는 거라는 두 달 거죠. 단위로 이렇게. 예, 이슈들이 네.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밖에 있는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분들은 또 이 이슈에서는 우리가 제일 선명하다라는 이 여권 내에서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뭐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김어준 씨하고 호흡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른바 이제 친명계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거 자기 대권용이다 결국은 그런 프레임을 스스로들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 전체적으로 봐서 대통령은 운동장 넓게 쓰고 그렇죠. 민생 경제 네. 이렇게 힘을 주고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결국에는 그보다는 좀 더 뾰족하게 그렇죠. 어떤 개혁 자신들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게 약속해 왔던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네.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그리고 같다. 이 갈등들이 몇 달 전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왜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가면 정 대표가 뭐 정치를 이야기하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정 대표를 보면 이게 역할 분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네. 정 대표는 좀 따라가는 자기는 부담을 덜하는 식의 네. 모습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특검 추천이라는 틈을 타고 불거진다는 거죠. 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13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네네. 이번 주 목요일인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인가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예. 설 전이란 뜻이겠죠. 예. 설 연휴 전에 예.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설 동안에는 우리 선거 나갈 사람들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진도가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게 마지노선을 그어 놓은 거겠죠. 네. 그러면은 근데 민주당은 내일이죠. 10일 의원총회를 해서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 말씀도 내일은 아마 결론을 내야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론 나올 걸로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전당원 투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냐라는 기준으로 따질 거냐, 찬성하는 사람이 많냐를 기준으로 따질 거냐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은 특검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끔하게 우리 뭐 좀 안 좋은 거 덮고 합쳐가지고 네. 설 연휴부터 같이 인사 다닙시다. 그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SNS에 올리는 거 보면 지금 서로 말들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네. 뭐 숙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서 감정적으로도 좀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거기다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실이 아주 이제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속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럴 때 보면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하고 전쟁 때문에 막 혼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당은 뒤에서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앙일보에 단독 인터뷰한 거 봤는데 예. 우리가 캐나다 가가지고 방산 지금 잠수함 수주해야 되고 뭐 미국하고 무역 협상 이게 정신없고 그 이야기는 정말 그게 중요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이 이럴 때야? 라는 것도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멋이 중한디. 예, 이런 그렇죠. 얘기를 지금 경험 계속하고 많으시니까 있는 잘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보자면은 제가 약간 갸웃거려지는 게 지난 한 6, 7개월 동안 네. 대통령실하고 당이 고위당정협의회가 되게 잘 돌아가느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경험 많으시지만은 그때도 티격태격 했는데 네. 따로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도 하고 비공개로 네. 뭐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네. 있으면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권에서의 당정 협의는 제가 볼 때는 이 큰 회의실에서 다 사진 찍고 네. 양복 입고 예. 문건 돌리고 오늘 논의했습니다 예. 하고 헤어지는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많아요. 거기다 게다가 발언도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예, 그리고 발언도 이렇게 우리가 뭐 모두 발언 준비하셨습니다라는 네. 식으로 돌아가는 식의 발언들이고 거기다가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홍익표 정무수석도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지금 이 6, 7개월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스터디랄까 감당할 만큼의 충분히 이게 돼 있나 그것도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 칼럼 쓰셨더라고요. 네네. 네,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네. 칼럼을 쓰셨던데 국민의힘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칼럼 내용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그게 오히려 윤어게인 세력의 그렇죠. 지분 강화로 이어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꼬리고 뭐가 이제 머리냐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지만은 지금 예컨대 장동혁 대표 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대표 지지율이 높고 예. 심지어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도 찬성이 높다. 네. 그럴 거예요. 그런 숫자로 나타나는데 제가 오늘 칼럼에서 쓴 게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거냐. 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중도에 가까운 사람부터 벗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소금물 더 짜주는 예.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은 국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국힘 내에서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당한 사람이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요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세고 그렇죠. 엄청 세졌어요. 네, 민심 보고 하는 거지 당신 보고 하는 거냐. 네. 그리고 이 당심이라는 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으로 치자면은 기업이 이제 지분도 늘어나고 투자도 많이 받고 하면은 애초에 그 이른바 오너 창업주 지분은 줄어들 수도 있죠. 네. 하지만은 기업이 커지면서 그 사람의 이제 뭐 음으로 양으로의 영향력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고 투자를 회수해가고 네. 주가가 떨어지면은 네. 승계도 오히려 쉬워져 버리고 나의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장악력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국힘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이번 그 장동혁 대표 재신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결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종결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말해라. 네. 근데 내일까지 말하는 사람 없으니까 종결됐다라고 하는 건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본인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다른 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네. 앞으로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제 장악력이 높아지고 장 대표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뭐 거기 당명 개정도 한다 그러고 어쨌든 진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경선도 하고 5대 5룰입니다 하면은 경선하면은 당원들이 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천받기 위해서 노력하려면은 당분간은 나의 이제 영향력, 장악력이 높아질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뭐 인재도 영입하고 정책도 발표하면서 하겠다라는 이제 계산일 건데 평소 같으면은 그게 가능한 계산인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니까 후보 나가려는 사람들이 일단 내가 후보만 되고 보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선이 중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역도 있겠죠. 예, 본선이 앞으로 중요한 지역도 어떻게 있고. 투트랙으로 네. 나가질 거냐면은 뭐 수도권이란 이런 데서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네. 대구 같은 데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내일 모레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예. 고성국 씨 그 음. 자유대학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그룹들 예, 예, 예.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또 기세를 올릴 것인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 기세가 올라가는 게 나의 장악력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국힘 전체 선거에는 안 좋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한길 씨가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한테 또 일종의 최후 통첩 네, 뭐 비슷하게 이야기했지 3일 않습니까? 내로 뭐 내에서 대답해라.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말했던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척결 세력, 윤호개인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이 말이 진짜냐? 자, 지금까지 어땠던 거냐면요. 그 전에도 장 대표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청구서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장 대표는 그 청구서에다가 어떤 계산서를 줬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않고 나 한동훈 제명시킬 거야.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계속 보여줬는데 네. 제명을 시켰어요. 예. 그럼 또 그 사람들은 계속 청구서를 들이미는데 뭐 배현진 징계 이런 것도 거기에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로 되겠습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윤리위가 알아서 지금 제명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걸 안 믿을 증거는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위에서 한동훈 잘못했다 이런 말만 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의 일반 의지의 총합이다. 기관이다. 자유의지의 총합. 예, 자유의지의 총합이다라고까지 말해줘 버렸잖아요. 전 그게 오히려 장 대표를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우리가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복잡하고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는 눌러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8월 달에 다시 뭔가 벌어지겠지만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눌러놓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 했습니다. 네. 뭐 10,000명이다, 15,000명이다, 20,000명이다. 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온 메시지, 그렇죠.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도 제가 뭐 유튜브 중계 같은 거 좀 봤는데 홀가분한 표정이고 지지자들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제명된 상황에 족쇄를 벗었고 예. 근데 우리는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갑갑한 것은 뭐 이 사람이 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갑갑한 것도 있지만은 단기적 목표가 없으면 갑갑한데 나 돌아갈 거다. 그리고 국힘은 이대로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리고 자기 이제 어떤 구심을 강화할수록 한동훈의 공간을 넓혀주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국힘의 현 지도부가 운동량을 되게 좁게 쓰면서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거 빼고 다 우리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제명 이후에 오히려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거 제명 잘못됐다. 장동혁 사퇴해라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강 말해놓은 건 있죠.
지방선거에 나가는 건 없다. 그런데 광역은 아니다. 재보궐선거는 뭐 좀 보겠다. 그리고 재보궐선거 뭐 또 안 나가면 또 어떠냐. 국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큰 풍파가 벌어질 텐데. 개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이후에 당을 접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게까지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107석 맞나요? 한 107석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동훈계가 숫자가 작다라고 하지만은 한 15명으로 치면은 또 숫자가 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